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 얘기는 또다시 첼시 얘기입니다. 네. 첼시가 우리가 포터 감독 경질해야 된다. 네.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포터 감독을 믿고 신임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근데 저희 왜 매번 항상 영상 찍고 나면 다 틀리죠? 네. 다 반대로 흘러가는. 네, 그래서 뭐 추구한 만큼 강하다, 송구하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송펠레가 어디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리버풀 팬들한테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 내가 왜? 챔스 진출은 리버풀입니다 하자마자 바로 본머스한테 1대0으로 졌는데. 야, 난 그거 상상도 못했다. 네, 그 댓글 보셨나요? 네. 마지막 말은 좀 취소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진짜 거기서 PK를 놓칠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보모스에게 0대1로 패배했는데 여하튼 뭐 네. 4위 경쟁은 계속되니까 이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첼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10위긴 한데 도르트문트에게 16강 2차전에서 승리하면서 네.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첼시가 뭐가 바뀌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3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4연승, 5연승, 6연승, 7연승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끝에 한번 덧붙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시죠! 네, 일단 첼시가 최근 3경기 3연승 달리면서 분위기 반등을 했는데 리즈, 도르트문트, 레스터시티한테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리즈전 치르기 전에 앞으로 펼쳐지는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터 감독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리즈에게 1대0, 도르트문트에게 2대0, 그리고 레스터에게 3대1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르트문트전 승리로 특히 또 역전으로 인해서 네. 이제 8강 진출 확정 지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포터 감독은 좀 구사일생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10연승인가? 그 정도로 연승 행진을 달려나가다가 첼시를 만나서 0대2로 패배하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요. 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사실 1차전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전 무승부만 해도 되는데 결국 첼시에게 0대2로 패배했고요. 첼시는 도르트문트에게 2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패배의 아픔을 잊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도 첼시는 일단 리그에서의 분위기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레스터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과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조금 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데 첼시가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리그에서도 반등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각각을 논한다면은 리즈전은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죠. 도르트문트전은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율리안 브란트가 미쳐 날뛰었는데 네. 율리안 브란트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또 첼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레스터전은 레스터가 지금 너무 안 좋아. 네,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3연승인데 3연승을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첼시 입장에서는 연승으로 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첼시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이후에 일단 극악의 부진이었습니다. 네. 3연승 전까지 12경기 2승 3무 6패.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도 4,400억이라는 그 거액의 투자가 있었는데 뭐 무드릭, 엔소, 조앙 펠릭스 등을 영입을 했지만 효과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포터 감독이 부임 6개월 만에 좀 경질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승률이 거의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으로서는 최저 승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터 감독은 계속해서 경질설 중심에 있었는데,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돈을 투자해서 영입한 선수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은 첼시도 반등을 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포터 감독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히 존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또 뭐가 문제였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야, 이거 하는데. 되새김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첼시 얘기 많이 했거든. 그쵸. 첼시 뭐가 문제였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간략하게 갑시다. 간략하게 첫 번째로는 선수들의 줄부상. 맞죠. 네, 최대 11명까지 부상이 이탈이 있었던 네. 적이 있었고, 그 다음 2선과 3선의 간격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던 득점력 부재. 요거는 얘기해야 되겠다. 네. 하베르츠가 최근 골을 넣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믿을 만한 득점원은 없어요. 네. 특히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한 골에 멈춰 있죠. 오바메양님은 바르셀로나에게 정말 많은 골을 주시고
그리고 이종료를 선사하신 다음에 떠나셨거든요. 네네. 네, 대 오바메양님께서 바르셀로나에서 한 만큼 첼시에서 하길 바랬었는데 오바메양이 너무 부진하네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월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더 비대해진 스쿼드 때문에 선수 간의 호흡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대해진 스쿼드가 뭐가 문제냐면 스쿼드가 너무 얇아도 문제지만 스쿼드가 너무 두터우면은 감독이 선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 뛰는 선수들은 불만을 토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첼시는 스쿼드를 좀 다이어트 해야 돼. 네, 지금 맞습니다.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네.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메이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야 될 것 야,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 좀 그렇다. 네. 불과 한 2주 전, 3주 전에 막 포터 감독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첼시가 상승세로 바뀐 원인은요, 막 이러니까 일단 뭐 잘할 땐 잘한다고 네.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막 큰 변화도 없어 보이는데 네. 물론 첫 번째 이유 포메이션 변화는 확실히 상승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전에서 티아고 실바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 그 이후에 이제 포터 감독이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3백으로 변화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포파나와 바디아실이 좀 활약이 준수해졌고 특히 쿨리발리가 시즌 초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안정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좌측 스토퍼로 나오고 있는 쿠쿠렐라 역시 경기력을 좀 많이 회복하고 네.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는데 티아고 실바가 없을 때는 백포 라인을 구성했을 때 중앙 수비가 흔들리니 백스리로 바꿨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결책이 되고 말았다. 네. 여기에 3백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좌우 윙백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돌아왔죠. 네, 주축 윙백이었던 리스 제임스, 벤치렐이 복귀를 했는데 빌드업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도 좋은 능력들이 많다 보니까 3백 전환 후에 공격력이 확실히 극대화된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결국 포터 감독의 축구는 물론 이제 트라이앵글을 계속 유지하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면에서 속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엘 감독 시절에 3백으로 이 측면 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기존에 뛰었었던 방식대로 뛰면서 제 힘을 또 발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3백으로 바꾸면서 이 측면에 있었던 벤치렐이라든가 리스 제임스가 돌아오면서 제 힘을 발휘하는 게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 역시 이제 뭐 투엘 감독 체제에서 우측 윙백으로 뛰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은 레스터전 치크를 사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임스가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도 계속 잦은 부상이 있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관리, 좀 몸 관리를 좀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터 감독이 잘하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카드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 활용하려고 4-2-3-1이라든가 4-3-3을 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티아고 실바 부상도 있고 그리고 마운트의 부상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3백으로 바꾸면서 3-4-3으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고 있고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을 때는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괜히 잘 나가고 있을 때 변화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윙백들의 활약, 특히 리스 제임스의 활약은 첼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소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첼시의 가장 큰 문제가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엔소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엔소 페르난데스가 초반에 합류했을 때는 기대감만큼 못하는 거 아닌가? 이종류가 너무 비쌌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조금씩 경기를 뛰다 보면서 본인의 템포를 찾아가고 있고 점점 안정화가 되고 하고 있는 중원의 모습이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빌드업 상황, 그다음에 수비력도 역시 준수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엔소가 1600원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플레이 스타일이 코바치치하고 너무 잘 어울려. 네, 둘이 확실히 조합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 3경기 원인에서도 엔소와 코바치치 두 선수의 조합으로 나왔는데 엔소가 확실히 후방에서 빌드업 역할을 해주면서 좀 경기를 풀어나가고 코바치치가 공수 연결고리를 해주다 보니까 두 선수가 또 활동량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중원에서 확실히 안정감과 무게감이 좀 찾아가고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세세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엔소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정해주는 패스로 이렇게 경기를 푸는 반면에 코바치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고 네. 그리고 짧게 주고받으면서 또 공격을 전개하니까 둘의 스타일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엔소가 지난 레스터전 활약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하고 네. 벌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러면 돈 쓰는 맛이 나죠. 네, 마지막으로는 좀 공격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의문부호가 따를 네, 거야.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따르는데 확실히 세 경기에서 하베르츠, 스털링, 펠릭스 3톱 조합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 결은 다르지만 공통점으로는 좌우, 그다음에 중앙이 가능하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 세 선수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좀 공격을 맞춰가는 모습이고 특히 하베르츠가 3백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좀 세부적인 위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4백에 있었을 때는 중앙 위주로 이제 좌우 측면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경기 특히 세 경기에서는 우측 핫페이스를 중점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왼발을 무기로 이제 직접 골문을 타격하거나 패스를 좀 넣어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공격 라인 보면은 하베르츠, 스털링, 펠릭스 그리고 무드릭이죠. 네. 그리고 무드릭을 전방에 제로톱처럼 쓰면서 하베르츠를 오른쪽으로 빼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하베르츠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는 거는 희소식이긴 한데 첼시는 스코어러가 필요한데 지금 스코어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하베르츠가 지금 골맛을 보기 시작했다면 하베르츠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베르츠만큼 스탈링이라든가 펠릭스, 무드릭도 조금 더 세부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첼시의 공격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다른 공격수들 이제 4명의 선수 외에도 뭐 다트로포파나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은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뽑아내야지 그 리그 후반기에서 조금 더 순위 반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최근에 첼시의 상승세가 올 시즌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격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일정도 안 좋죠. 일단 일정 부분을 좀 첼시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3월 A매치 전까지는 이제 뭐 한 경기밖에 안 남았죠. 주말에 에버튼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4월달 일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빌라, 리버풀, 울버햄튼, 브라이튼, 맨유, 브렌트포드, 아스날로 이어지는데 이거 참 네, 일단은 경쟁팀들 리버풀, 맨유, 아스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복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브라이튼, 브렌트포드를 또 4월달에 만나기 때문에 네. 순위 경쟁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4월인데 네. 하필 또 일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터 감독에 대한 경질설이 지금은 잠시 들어갔지만 4월 달에 또 성적이 안 좋으면 또 나올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첼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여기다가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 리그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위표만 따졌을 때 뭐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진출 경쟁을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일정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4월 중순 이후 브라이튼, 맨유, 브렌트포드, 아스날 이 4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순위를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결국 지금 4위 경쟁을 펼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 같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도 승점 1점이 아쉽거든요. 그러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추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쪽에서도 달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첼시가 원하는 순위까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일단은 다음 시즌도 유로파 리그까지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첼시 입장에서도 뭔가 사이즈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첼시는 리그 성적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결국 포터 감독이 무언가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포터 감독이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연승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A매치 기간 동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올 시즌은 포터 감독으로 계속 갈 것 같죠? 아무래도 시즌 막바지까지는 포터 감독을 유임할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첼시가 자른다 그러면 저 4월 중순 이후에 그 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좀 네.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긴 합니다. 네. 3연승이긴 한데 답답함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기분이 좋은 거는 이제 엔수가 터졌고 그 바디아치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네. 하고 무드릭도 은근히 괜찮은 모습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죠. 아직까지 무드릭은 세모. 음. 네, 좀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이제 뭔가 좀 효과를 발휘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첼시 팬들이 진짜 답답해하는 이유는 현재도 안 좋지만은 다음 시즌에도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포터 감독이 올 시즌에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이런 길이고 우리는 이런 축구를 통해서 성적을 낼 거라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한숨을 돌렸지만은 이제 또 위기가 온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나오겠죠. 첼시 포터 감독 경질해야 되는 이유 2. 뭐 이런 거 이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일희일비하니까요. 첼시가 연속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일산장시 지현이 형이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현이 형 힘내고 첼시 연승 분위기로 갑시다.